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혹 선행을 하면 선행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는다라든지 혹은 다지기가 제대로 안 돼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든지 이러한 무리한 선행도 문제가 있지만 무리한 심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심화를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책을 끝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끝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강의식 수업이나 혹은 과외식 수업의 형태로 끝내게 되죠. 아이가 실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끝내주라. 그러면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기본 유형 문제들 풀어주고, 블랙라벨 스텝 3면 어차피 숙제를 내줘도 얘가 거의 못 푸니까 스텝 3는 다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거의 어려운 문제의 50%를 풀어주고 끝내면 끝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끝내달라고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틀렸으면 스스로 오답을 고쳐서 끝내면 비로소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책을 끝내는 데만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 책은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심화책을 아이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틀린 문제는 오답을 해서 고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어쨌든 오답까지 해서 최소한 90%는 본인 힘으로 풀어나가서 끝내고, 나머지 10%는 뭐 힌트를 받든지 질문을 하면 풀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끝나게끔 해야지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이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데 심화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거나 개념이 다져지지가 않았는데 남들 다 심화하니까 나도 심화해야지 하고 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센 수학의 정답률이 90%는 넘어야지 심화를 들어간다. 블랙라벨 최상위 뭐 A급 그렇게 심화를 들어가야 좋은 거고, 그게 안 된다면 한 80% 정도 정답률이라도 틀린 것들을 아이가 거의 대부분 오답으로 고쳤다. 그래서 나름 전체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본 개념은 탄탄히 정리가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심화가 들어가야 얘가 효과적인 거지, 기본 개념도 탄탄하지 않았는데 심화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그 심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되고 뭔가 능력이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파편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가지 풀었던 기억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심화를 하면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혀 정리되지 않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느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란스럽게 정신없이 그냥 막 지나다가 뭔가 하루가 끝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고 그냥 끝난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초등 같은 경우는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의 정답률이 그래도 90% 이상, 아니면 80%라도 나머지 20% 틀린 것들을 혼자서 오답을 다 정리해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얘가 탄탄하다. 그랬을 때 심화를 들어가시면 좋고요. 초등은 뭐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웬만하면 하는데 초등보다는 중등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등은 초등보다 기본 개념이나 그런 게 좀 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학생들을 심화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된다면, 얘가 센 수학도 제대로 못 푼다면 센 수학 C단계까지라도 정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 심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풀어서 끝내는 것이다. 가령 이제 개념 특강 같은 경우는 끝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끝낼 수 있어요. 그거는 일정한 뭐 4주 코스다 혹은 6주 코스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어줘서 책 한 권을, 간단한 개념 한 권을 끝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낸 작업이 끝나면 본인이 다시 복습으로 다지기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개념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심화는 다른 겁니다.
심화는 누군가 강의로 끝내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학원에서 뭐 진도도 많이 끝내고 블랙라벨이든 A급이든 다 푸른 학생들을 보면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만큼 끝냈는데 너 왜 실력이 형편없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끝낸 거죠. 학원에서 일정한 시간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숙제를 내주고 모르는 거 풀이를 해주고 그냥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풀어서 끝낸 게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일정한 진도, 커리큘럼 시간에 맞춰서 모르는 거 적당히 풀어주고 그냥 끝내준 거죠. 근데 심화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빠른 커리큘럼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숙제를 다 하고 어려운 문제도 다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그 두세 문제들 풀이를 정리하고 듣고 그리고 심화를 끝내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들으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는 심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최상위도 하고 블랙라벨도 하고 A급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떨어지니까 다른 아이들까지 시키기 위해서 과외를 붙여서 심화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과외를 붙여서 심화서를 시키는 경우는 대부분이 가르치기 또는 설명하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외를 붙여서 심화서를 끝내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끝내는 거죠. 선생님이 그냥 끝내서 정리해 주는 거고 아이가 전혀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 풀어서 이거를 끝낼 능력이 없으면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여유 있게 시키든가 한 1년 코스 잡고 오케이 너 심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동안에 뭐 3시간 동안만 요거를 풀어보자. 그럼 3시간 동안 풀면 얘가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그 다음 채점하고 고치고 그 다음 또 일주일에 하루 3시간 동안 풀고 고치고 차라리 여유 있게 해보자. 천천히 너가 풀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풀고 고치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한 6개월, 1년이 돼도 되니까 여유 있게 이 책 한 권을 끝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다른 요일에는 개념을 나가든 선행을 나가든 유형별 기제를 나가든 해서 진도를 같이 뽑아주고 얘가 심화가 안 되니까 6개월, 1년 여유 있는 코스를 잡아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3시간 정도 풀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어쨌든 심화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본 개념이 잡혀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심화 교재를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게끔 오답도 다 고치게끔 최대한 그렇게 나가는 형태로 심화를 시키시기를 권장드립니다.